간호조무사 기본간호 기출중심 강의, 오늘은 5번째 시간 감염 관리와 무균술 돕기입니다. 우리 감염을 뭐라 그래요? 숙주와 미생물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반응을 감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염의 3대 요소는 병원체, 환경, 숙주라고 하죠. 이게 공중보건 쪽에서 단골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감염의 3대 요소는 병원체, 환경, 숙주다. 네, 이거 꼭 외우시고, 감염의 종류를 기회감염, 중복감염, 병원감염 이렇게 나눠놨는데 가볍게 정의 정도만 그냥 보시고 갈게요. 이거를 막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기본간호에서는. 기회감염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괜찮다가 환경이 바뀌면 감염되는 거, 감염을 일으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균이 장내에서 사는 대장균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가 요도로 그 균이 이동했을 때에는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기회감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복감염은 감염을 앓고 있는데 또 다른 감염병에 또 걸리는 거, 중복해서 걸리는 거, 중복감염. 병원감염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치료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획득하게 되는 감염을 병원 감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병원 감염의 예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손 씻기입니다. 병원 감염뿐만이 아니라 감염의 예방법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손 씻기다. 이 문장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료 폐기물 분류는 우리 기본간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공중보건에서 참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우리 기본간호에서는 요 정도만 볼 거예요. 격리의료 폐기물, 격리된 사람한테 격리해야 되는 환자한테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격리의료 폐기물로 분류하고요. 보관기간은 최대 7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최대한 빨리 폐기를 해야겠죠. 격리한 환자들한테서 나온 거니까. 위해 의료 폐기물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상해를 입힐 만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위해 의료 폐기물 나눠놨죠. 또 5가지 정도로 나눠놨는데 조직물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리계 폐기물, 그리고 손상성 폐기물, 생물 화학 폐기물, 또 혈액 오염 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제 조직물류 폐기물은 인체에서 나오는 바이옵시나 이런 걸 하면서 떼내게 되는 조직,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기, 신체 일부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분류해서 버린다라는 얘기죠. 폐기한다는 얘기죠. 최대 보관 기간이 15일입니다.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이나 검사 같은 거 할 때, 그죠? 임상병리실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배양 용기나 배양액이나 이런 것들, 최대 보관일이 15일이고, 손상성 폐기물은 말 그대로 손상을 입을 만한 거. 손상성 폐기물 뭐예요? 주사바늘 날카로운 거, 침, 한방용 침, 칼날, 우리 그 수술 슈처, 스티치 오프 할 때 우리 칼, 메스 쓰죠? 그런 것들. 그리고 파손된 유리, 그러니까 손상을 입을 만한 거예요. 그죠? 손상성 폐기물 최대 보관일이 얼마예요? 30일입니다. 이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 손상성 폐기물에 어떤 것이 있고 최대 보관일이 30일이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 생물화학 폐기물이 있고요. 그리고 혈액 오염을 시킨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로 분류된 거는 우리가 투석할 때 또는 수혈할 때 이런 혈액백 같은 거 최대 보관일은 15일입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혈액에 묻어있는 탈지면 알코올솜, 붕대, 꺼즈, 일회용 주사기나 IV 세트, 수액 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의료 폐기물에 분류해서 버립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이 일반 의료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고, 시험에도 이 3번 일반 의료 폐기물이 잘 나옵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 그리고 손상성 폐기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감염 환자가 사용한 것은 따로 격리해서 버려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것들은 이제 감염 환자가 아닌 것들, 사용한 거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의료 폐기물로 버려진다라는 얘기죠. 최대 보관일이 15일입니다. 보통 다 15일인데, 이제 손상성 폐기물에서 주사바늘, 침, 날, 칼날, 요런 것, 요게 30일까지입니다. 부피가 많이 차지하지 않죠. 말하자면 바늘이나 침 요게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그죠? 그 한 통 버리는데도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통 채우는데 최대 보관일이 30일까지 준다라는 거죠. 손상성 폐기물은. 그리고 인체 조직물 중에 태반도 따로 분리해서 폐기합니다. 요 정도만 우리 기본간호에서는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제 내성균입니다. 이건 같은 말로 다약제 내성균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우리 중환자실에서 이제 흔하게 이제 보는 이제 균이 보면은 이렇게 MRSA, MRSA나 VRSA 요런 거는 좀 많이 우리가 봅니다. 이제 그 VRSA 같은 경우는 이제 방코마이신에 내성이 생긴 내성 황색 이제 포도알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VRSA, 또 MRSA 이거는 또 메티실린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줄여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균이 노출되는 환자는 뭐 VRSA나 MRSA가 포지티브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 균들 이름을 뭐 다 외우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균들이 내성이 계속 생기면서 이제 치료하기가 좀 더 힘든 그런 균이죠. 말하자면 이 다제내성균, 다약제내성균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부적절한 항균제 사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점점 환자의 그 부담도 뭐 비용 면에서도 항생제도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용 면에서도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그런 거죠. 환자를 입원하게 되면 이런 다제내성균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가 입원했을 땐 격리병실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1인실이나 격리병실을 사용하는 게 환자한테 부담이 된다면 같은 균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끼리 묶어서 같은 병실의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병실에 입원했을 때 이 문장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소독과 멸균입니다. 멸균이 뭐냐? 아포를 포함한 아포까지도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걸 멸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독은 이제 전염성 병균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병原성 미생물을 사멸하는 방법인데 이 소독은 이 균의 아포까지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독법은 아포까지는 죽일 수 없는 거고 멸균은 아포까지도 다 죽이는 걸 멸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수술기구, 외과적인 수술기구, 심장 요로 카테터 같은지 이런 침수 쪽으로 우리 몸 안에 바로 들어가는 이런 삽입하는 물질들은 다 멸균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독은요, 알코올솜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일하는 환경, 그리고 뭐 체온계라든지 뭐 혈압계계라든지 이런 청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닦아서 사용하죠. 이제 그런 개념은 이제 소독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방부제는 뭡니까? 직접 세균을 죽이지는 않고 세균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분리하게 해가지고 그 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발육을 좀 저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방부제의 대표적인 게 붕산수입니다. 붕산수. 공중보건에서 참 중요하게 많이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방부제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붕산수다. 무균은 말 그대로 이제 없을 무죠.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미생물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세균을 죽인다라는 걸 그냥 가볍게 정의 정도만 봅니다. 정균은 세균의 성장 번식을 억제하는 걸 정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균과 방부는 좀 틀리죠. 정균은 세균의 성장 번식을 억제하는 거고 방부는 이 세균의 환경을 불리하게 해가지고 이 세균이 증식을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방부와 정균이 조금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면역은 우리 다 알죠. 미생물이 우리한테 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가 그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가지고 면역력이 좋으면 이겨내는 거죠. 세척이 뭡니까? 세척? 눈에 보이는 먼지,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척이란 단어 정의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먼지,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세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그렇게 나오죠. 소독과 멸균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예요? 세척이죠. 세척이란 단계를 거친 다음에 소독도 들어가고 멸균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척의 이 정의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멸균법의 종류입니다. 여기 멸균법의 종류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슨 멸균법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멸균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다라는 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멸균법의 종류에서는 꼭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파트예요. 멸균법의 종류 볼게요. 자, 오토클레브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고압 증기 멸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고압 증기 멸균, 오토클레브라고 얘기하는 거는 몇 도? 고온입니다. 120도의 고온으로 몇 분? 30분. 네, 30분의 아주 짧은 시간으로 멸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멸균법입니다. 그래서 독성이 없고 가장 이상적인 멸균법을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120도에 30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120도에 30분을 직접적으로 오지선다에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에 120도에 30분에 걸쳐서 짧은 시간으로 멸균이 가능하다. 수별법이에요. 건조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별 소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별이 침투해서 이제 균과 아포까지도 사멸하죠. 왜? 멸균법이니까 아포까지 사멸하죠. 그리고 2겹 이상의 방포로 쌉니다. 이 습기가 골고루 잘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 침투할 수 있도록 2겹 이상의 방포를 쌉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에 쌌는데 그 중요한 건 뭐다? 꾸러미의 크기입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60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60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꾸러미가 너무 크면 이 오토클레이브 자체가 이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60 이하로 이 꾸러미를 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포 겉에 품면과 날짜를 기입해서 소독, 멸균에 넣는다는 얘기죠. 이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 검은색 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멸균이 완벽하게 잘 된 거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겠죠. 물건을 차곡차곡 채우지 않아요. 너무 차곡차곡 채워버리면은 이 습기가 이렇게 침투하는데 좀 어렵겠죠. 그래서 물건을 빽빽하게 차곡차곡 채우지 않는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겸자 끝은 오므리지 않고 벌려야 되겠죠. 그래야 겸자 끝에 묻어있는 균까지도 다 죽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겸자 끝은 벌려서 싸고, 또 날카로운 기구는요 무뎌질 수 있으니까 꺼즈로 한번 싸가지고 멸균기에 넣는다라는 거죠. 물이 고일 만한 거는요 고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컵 같은 거는 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놓아서 넣는다라는 얘기죠. 뚜껑이 있는 거는 열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쪽까지 다 습기가 침투하면서 멸균이 되겠죠. 감염병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가져온 물품을 소독한 후에 봉투에 넣어서 보관할 때 사용하는 멸균법이 바로 이 고압증기 멸균법이다라고 좀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외과용 수술, 금속기 스테인리스로 다 돼 있죠. 보통 다 외과용 수술기구는 외과용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거죠. 금속 수술기구, 그리고 주사기, 방포, 가운, 면직류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도뇨 세트, 여기서 얘기한 도뇨 세트는 도뇨관 폴리카테타 말고 그걸 제외한 그 도시락처럼 생겨있는 그 스테인리스 도뇨 그 세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곡반, 이런 거는 다 고압증기 멸균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구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은 이오가스라고 얘기하는 에틸렌 옥사이드, 산화 에틸렌 가스인데요. 이거를 이제 에틸렌 옥사이드 줄여서 이오가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가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멸균법은 낮은 온도에서 멸균을 해요. 그래서 콜드 스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냉멸균. 멸균 시간이 길어요. 충분한 통기 시간까지 필요해. 그러다 보니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에틸렌 이오가스는 이 가스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아주 지금 많죠. 그래서 충분히 통길 시간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하지만 고온에서 소독하기, 멸균하기 어려운 제품들은 이 이오가스를 통해서 멸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열에 이제 민감한 예리한 기구가 있을 때에는 이제 이오가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시경 그 플라스틱, 그리고 고무, 폴리카테타, 이런 것들이 PVC 이 제품들이 열에 약하죠. 고온에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온도에서 멸균할 수 있는 이오가스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무 제품,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물론 오지선다기 때문에 이 멸균법들이 다 등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어보는 게 보통 오토클레이브 아니면 이오가스법입니다. 그래서 꼭 집중해서 첫 번째랑 두 번째 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건열 멸균법, 고온 증기가 침투되지 않은 물품에 사용하죠. 증기가 침투되지 않는 물건. 그래서 건열, 드라이 해서 멸균을 한다는 얘기예요. 굽는다는 얘기예요. 오븐 형태의 멸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븐 형태의 멸균법, 건열 멸균법, 뭐가 있어요? 파우더, 오일, 바셀린 꺼즈를 만들 때 참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바셀린 꺼즈 만들 때. 그리고 유리 제품, 그리고 종이, 연고, 이런 것들. 예리한 기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건열 멸균법, 드라이하게 해서 오븐 형태로 멸균한다라는 얘기예요. 몇 도? 아주 높죠. 160도에서 한두 시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60도에서 한두 시간. 건열 멸균법. 많이 사용하는 게 파우더 오일,
바셀린 꺼즈, 멸균할 때 유리 제품, 종이 연고, 예리한 기구 해서 이건 건열면굴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구들입니다. 여과멸균법, 여과 시켜가지고 그 열에 불안정한 액체를 멸균할 때 많이 씁니다. 가열을 했을 때 파괴될 만한 거, 그런 물질들, 혈청 분리, 약품 같은 거 만들 때 제약회사에서 많이 하는 멸균법입니다. 여과멸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그리고 멸균법은 요 정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자비소독법이라고 해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소독법은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가 퇴원해서 집에 가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우리가 뭐 오토콜레브, 뭐 이오가스 이런 것들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한 소독법입니다. 그래서 자비소독법 뭐예요? 끓여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식기, 수저 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소독할 때 적합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현성하는 균은까지는 파괴를 못 시킵니다. 왜? 소독법이니까요.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그나마 자비소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포까지는 죽일 수 없어요. 기름류는 어떻게? 비누로 일단 씻고 닦은 후에 소독을 해야 되겠죠. 끓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소독기에 뚜껑을 잘 닫고 끓여야 되겠죠. 그리고 물품이 물에 완전히 잠겨야 소독에 효과가 있겠죠. 완전히 물이 끓기 시작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끓입니다. 유리 제품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넣고 끓이기 시작해서 10분입니다. 뜨거울 때 유리 제품을 넣으면 바삭 깨져버리죠. 처음부터 온도를 점점점 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리 제품. 그래서 이거까지 자비소독법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멸균법에 대해서 안 나오면 자비소독이 꼭 나오거든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외과적 무균술. 자, 이제 내과적 무균술 할 건데요. 외과적 무균술 먼저 볼게요. 자, 외과적 무균술.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에 준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멸균 물품은 멸균되지 않은 물품과 접촉하면 오염이라고 다 간주하셔야 됩니다. 멸균 물품은 오로지 멸균된 상태에 있는 멸균 물품과 접촉할 때만 멸균이 유지돼요. 멸균되지 않은 물품, 좀 젖어있는 깨끗한 생리식염수, 뭐 이런 거랑 접촉하면 오염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야에서 벗어난 거, 오염이라고 저쪽에 있는 거, 내 시야에서 벗어난 물품은 오염이라고 간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멸균 영역에 뭐 세트를 풀었을 때 그 포 가장자리는 오염입니다. 가장자리에 닿으면 안 돼요. 피부는 멸균될 수 없죠. 멸균된 꺼지에 습기가 있다, 축축하다 이랬을 때 오염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습기라는 게 균이 오염을 그 습기가 이제 모세혈관 현상으로 멸균 물품을 오염시키죠. 그래서 축축하거나 이랬을 때는 균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 씻기 할 때 외과적인 무균술이기 때문에 손끝을 팔꿈치보다 높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의학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수술실 들어갈 때 손을 이렇게 올리고 들어가죠. 손끝을 팔꿈치보다 높게 해서 손도 그렇게 씻습니다. 가운 앞면 중에 우리가 볼 때 허리 아래쪽 그리고 가운 뒷면은 오염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래에서 허리 위 앞부분만 멸균이라고 멸균 영역이라고 합니다. 수술할 때 거기 앞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 사용할 때 가슴 아래 허리 위에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허리 아래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자, 소독포 가장자리 아까 얘기했죠. 늘어진 부분 오염입니다. 그리고 멸균 표시지 인디케이터 그 색 변화가 불분명해 선명하게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줄이 딱 서야 나타나야 되는데 불분명하게 뭐 줄 표시가 있다 이러면 그거는 그냥 오염이라고 간주하고 다시 멸균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과적인 무균술의 원칙을 고쳐야 되는 거 외과적 무균술을 그래서 외과적인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돈요관 삽입, 그리고 주사약 준비. 주사약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외과적인 무균술, 수술실에 준해서 아주 외과적인 무균술을 원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생제 주사할 때, 우리 주사할 때, 그리고 요추 천자할 때, 당연하죠. 수술실에서 아주 포 씌워가지고, 그죠? 요추 천자하죠. 개방 창상. 상처가 벌어져 있거든요. 개방창상 드레싱을 교환할 때, 그리고 흉곽 배액관 교환할 때 수술실에서 합니다. 그죠? 드레싱, 수술복 착용, 이게 지금 다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과 내과적인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을 꼭 분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과적 무균술입니다. 손끝이 아까 반대죠? 항상 아래로 가도록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그냥 손 씻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해서 손을 씻는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우리가 평소에 그 폴리글러브 일회용 그 장갑 있잖아요. 그 비닐 장갑 그런 거를 착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위간, 콧줄 삽입할 때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왠지 콧줄 삽입할 때 외과적인 멸균 장갑 착용하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위간 삽입 그냥 우리 폴리글래브 일회용 장갑 그냥 착용하고 비위간 콧줄 삽입합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장액주입 관장할 때 우리 그냥 일회용 장갑 끼고 하죠. 배액관을 비우러 갈 때 그리고 얼마나 하나 비우러 갈 때요. 그리고 직장 튜브 삽입 그리고 장루 그 대변이 밀려나오고 있는 그 주머니를 교환할 때 그리고 역격리 시에는 우리가 내과적 무균술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격리 시, 역격리 시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과적인 무균술은 요구가 된다라는 얘기죠. 시험이 참 잘 나와요. 근데 역격리 시 무슨 무균술? 내과적 무균술이 요구된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내과적 손 씻기는 어떻게 물이 팔에서 손가락 쪽으로 아래로 흐르도록 해서 손을 씻지요. 간호 업무가 시작되고 끝에 한 2분 정도 우리가 손을 씻고요. 평상시에 비누를 이용해서 물 비누 사용해서 손을 씻지요. 그때 손을 씻을 때 이제 환자 접촉하고 나서 10에서 15초 정도 씻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동겸자 사용법입니다. 이동겸자 사용법. 자, 한 용기에 겸자는 하나씩만 꽂아요. 이동겸자 사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가 잘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꼭 보시고 문제가 나온다면 꼭 맞추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동겸자. 우리 그 겸자 포셉 알죠? 겸자. 그 겸자예요. 자, 용기, 자. 하나의 포셉, 겸자는 하나씩만 꽂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용기 하나에 겸자를 꽂아 놓는다. 겸자를 꺼낼 때는 용기에 자의 그 가장자리는 닿지 않게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가장자리는 오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닿지 않게 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꺼낼 때 어떻게 꺼내요? 겸자 끝을 양쪽 면이 맞물린 상태로 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넣을 때도 맞물린 상태로 넣어야 되고요. 쓰고 나서 넣을 때도.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겸자 꺼낼 때 맞물린 상태로 꺼내고 넣고 이게 몸에 잘 배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겸자 끝은 항상 손목보다는 아래로 향하게 해서 사용하지요. 손목보다 아래로. 허리 아래로 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손목보다는 아래로 해서 사용하고 또 허리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24시간마다 멸균합니다. 데일리 교체예요. 24시간마다. 자, 소독솜 주고받을 때 있죠? 우리가 건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소독솜 주고받을 때 겸자끼리 닿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솜의 끝 가장자리 잡고 있으면 그 건네받는 사람도 솜 끝을 겸자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손끝을 멸균 장갑으로 이렇게 잡는다든지 해서 겸자끼리 이렇게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겸자를 꺼내다가 혹시 가장자리에 닿았다 이랬을 때는 오염으로 보고하고 새로운 멸균 겸자를 교환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독된 물품은 반드시 소독된 겸자로 꺼내야 된다. 이건 상식이죠. 이동겸자 사용법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멸균된 물품을 꺼내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독포를 개방하는 순서가 그림으로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좀 알고 계시고 설명으로도 오지선다니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개방 순서. 자, 일단 먼저 인디케이터에 멸균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2주 이내의 것인지를 꼭 확인하고, 자, 우리가 그 준비하는 사람으로부터 먼쪽기부터 먼저 펴니다. 먼쪽부터 편다라는 얘기예요. 먼쪽부터. 그리고 오른손은 오른쪽 귀를, 왼손으로는 왼쪽 귀를 잡은 다음에 핍니다. 이 방향이 뭐 섞여서 나온다고 틀리진 않아요. 오른손을 먼저 하든지 뭐 왼손을 하든지 아무튼 양쪽을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쪽, 나 쪽을 가장 마지막에 나 쪽, 가장 가까운 쪽을 잡고 편다라는 얘기죠. 이 순서를 그림으로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풀어놓은 오지선다니까 여기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소독 용액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자, 필요할 때만 열고 가능한 한 빨리 닫아야겠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어떻게 멸균된 내면이 안쪽 면이 뚜껑의 안쪽 면이 아래로 향하게 들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잡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들고 잡고 있고, 자, 바닥에 놓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옆에다 놓아야 될 경우에는 멸균된 면이 위로 향하게 해서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을 잘 이해하고 이 문장을 꼭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라벨지가 위로 가게 잡고 있겠죠. 병을 잡을 때는 이게 무슨 용액인지 알아야 되니까 잘 용액을 또 처음에 흘러나오는 거 조금 따라 버린 후에 사용합니다. 우리 가장자리는 오염이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를 타고 처음에 나오는 거는 오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용액은 조금 따라 버린 후 사용한다. 용액을 이렇게 따라서 사용할 때 10에서 15cm의 높이에서 너무 높이에서 따르면 안 되겠죠. 막 튀겠죠. 한 10에서 15cm 높이에서 조금 따라 버린 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일단 따른 거는 너무 많이 따랐어도 다시 용기에 부어놓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뚜껑이 열려있는 소독 용기 위로 물건을 건네지 않는다. 이건 상식이죠. 자, 소독용액 따르기도 자, 격리의 종류예요. 그래서 격리, 자, 일반 격리, 전파별, 격리법을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그리고 역격리, 이렇게 나눠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격리, 표준격리라고 하는 이거, 그리고 역격리를 해야 되는 거, 오히려 역격리 해야 되는 거, 보호격리라고 하는 역격리, 이거의 정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떤 대상자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격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격리는 환자의 가족이나 방문객,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입니다. 음압격리라고 해서 이 환자가 있는 공기에 압을 낮춤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균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음압격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형간염이나 결핵, 그리고 코로나, 메르스 이런 그죠? 음압격리, 그 병실의 압을 낮춰서 하는 음압격리를 한다라는 얘기죠. 일반격리, 표준격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격리를 일반격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역격리가 있어요. 역격리. 이거는 보호격리라고 얘기해서 감염에 민감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환자가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해주는 걸 우리가 역격리다라고 얘기해요. 보호격리다 얘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압을 이제 높여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압격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 환자가 너무 약해요. 지금 화상,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암 환자, 악성 빈혈, 신장 이식 환자, 무가립 세포증, 선천성 면역 결핍,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이런 환자들은 양압격리를 통해서 보호격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자를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역격리한다. 이 격리 두 가지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운, 이번에 가운 착용하고 벗기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짚어볼게요. 자, 가운 착용과 벗기. 자, 가운을 입고 벗을 때 주의사항 어떻게 한다? 입을 때 일단 가운의 겉은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의 겉은 손이 닿지 않도록 잘 조심하면서 가운을 착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운을 벗을 때는요. 이제 행위가 다 끝났어요. 가운의 겉은 아주 더러운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죠? 행위가 다 끝나고 가운을 벗을 때는 자, 먼저 어떻게? 허리끈 아래쪽이 가장 지저분하죠? 허리끈을 먼저 풉니다.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목끈을 풉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착용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손 씻고 맑은 상태로 손을 씻고 그런 다음에 가운을 착용할 텐데 그때는 당연히 목끈을 착용한 다음에 허리끈을 나중에 착용을 하겠죠. 하는데 벗을 때는 허리끈을 먼저 푼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더러운 허리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손을 씻은 다음에 목끈을 푼다. 예, 그렇게 해서 가운을 벗는다는 얘기입니다. 순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운을 벗어서 자, 걸어둘 때입니다. 이 걸어둘 때를 두 가지로 분리를 해 놓으셔야 돼. 자, 격리실 밖에서는요. 밖에서는 공기가 안에서 우리 처치실 안에 있던 균들이 밖에서 나갔을 때는 노출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운의 곁에 묻어있는 이 균들이 이 격리실 밖으로 처치실 밖으로 나가서는 균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격리실 밖으로 나갔을 때는 처치실 밖으로 나갔을 때 걸어두면은 어떻게 걸어둬야 돼요? 가운의 겉이 안으로 가게 해서 걸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운의 겉은 균들이 다 묻어 있어서 더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더러운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운의 외면, 겉면, 균이 묻어 있는 외면은 안으로 들어가게 접어서 걸어둔다는 얘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걸어둔다. 그러면 처치실, 격리실 안에서는요. 안에서는 같은 균들이 같이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겉이
겉으로 나오게 걸어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문장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꼭 이해하고 이 문장을 이해하고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수술실에서는 가운 입은 사람끼리 어떻게 지나다닐 때 등을 마주하면서 지나갑니다. 왜? 가운의 앞쪽 면은 멸균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앞을 보고 지나다니지 않아요. 등을 마주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참 많이들 틀린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격리실에서 사용한 가운이에요. 사용한 가운을 처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 그럼 자, 격리실 안에서 가운을 벗을 때는 우리가 겉이 겉으로 되게 해서 버린다, 이것만 외우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깨끗한 면이 보이게 해서 돌돌 말아서 버린다, 이런 문장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었거든요. 이걸 답으로 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가운을 벗을 때 어떻게? 깨끗한 면이 보이게 해서 돌돌 말아서 버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기저귀를 처리할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저귀 싸가지고 어떻게 버리겠어요? 지저분한 쪽을 이렇게 바깥으로 해가지고 버리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릴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저귀 처리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더러운 부분을 안으로 가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바깥에 깨끗한 면이 바깥으로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우리 폐기 버리는 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버린다. 예, 이렇게 버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그래서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스크 착용하고 벗기예요. 자, 그래서 마스크 착용, 우리 여기 부분은 좀 쉬워요. 그죠? 어떻게 착용해요? 콧등 주변에 그 가벼운 철사 있죠? 그거를 잘 눌러서 고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윗끈부터 착용을 하고 머리 뒤쪽으로 해서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착용할 건데, 아래쪽은 어떻게? 그 밑에 가장자리까지 턱 밑까지 내려오게 해서 입과 그 코를 다 가리게 착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윗끈부터 묶고 그 다음에 아래끈을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착용할 때는. 그럼 벗을 때는요? 벗을 때는 아래끈을 먼저 풀고 윗끈을 풉니다. 벗을 때 윗끈부터 풀어버리면 마스크가 윗끈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묶여있던 게 풀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더러운 면이 이렇게 노출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끈을 먼저 푼 다음에 윗끈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죠? 윗끈을 푸는데 풀면서 어떻게? 마스크 끈을 잡고 버립니다. 일회용이죠, 마스크는. 자, 마스크의 끈은 그나마 깨끗한 부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요? 마스크 끈을 잡고 버린다. 그리고 마스크의 앞면은 항상 오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마스크 교환 시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시험에. 쉬운 문제였는데. 마스크를 쓴 지 2시간이 경과했으면 교환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간호조무사의 얼굴에 대고 기침을 했대요. 그럼 당연히 갈아야 되겠죠. 발안으로 마스크가 축축해져 있죠. 그럼 당연히 갈아야 됩니다. 2시간이 안 됐어도 축축해지면 갈아야 됩니다. 오염이죠. 그리고 감염병 환자랑 좀 가까이서 접촉을 했대요. 그러면 마스크는 교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끝낼게요.